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셰필드 대 노리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셰필드는 올 시즌 극단적인 경기 흐름을 반복하고 있지만 최근 4연승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브라몰 레인 홈에서는 기본적으로 압박 강도와 피지컬 수치가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활용한 선 굵은 공격이 여전히 핵심 전술이다. 중앙에서의 세컨드볼 장악력이 살아나며 박스 근처 채공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선제골이 터질 경우 경기 운영이 매우 안정적으로 풀리는 팀이다. 최근 들어 수비 집중력도 이전보다 눈에 띄게 개선된 흐름이다. 노리치는 시즌 내내 수비 붕괴에 가까운 경기력을 반복하고 있다. 원정 경기에서 실점 페이스가 급격히 높아지는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원 압박이 느슨해 상대에게 쉽게 전진 패스를 허용한다. 역습 전개 속도는 나쁘지 않지만 마무리 완성도가 매우 떨어진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진다. 선제 실점 시 심리적으로 급격히 흔들리는 약점이 크다. 셰필드의 홈 압박 강도는 노리치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다. 노리치는 수비 블록을 세우더라도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전반부터 셰필드가 박스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흐름이다. 노리치의 역습은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주도권은 셰필드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사우샘프턴 대 웨스브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우스햄턴은 높은 점유율과 패스 전개를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팀이다. 다만 찬스 대비 득점 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홈에서는 패스 템포와 전진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진다. 아담 암스트롱의 박스 침투는 여전히 가장 위협적인 득점 루트다. 중원에서의 전개 완성도는 챔피언십 상위권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다. 문제는 후반 집중력 저하로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다. 웨스트 브롬은 수비 조직력과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승부를 거는 팀이다. 원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비 블록을 낮게 설정한다. 하프라인 아래에서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 구조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은 여전히 위협적인 무기다. 하지만 최근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쉽게 무너지는 흐름이다. 후반 체력 저하 시 미드필드 라인 간격이 급격히 벌어진다. 사우스햄턴이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웨스트 브롬은 역습과 세트피스로 한 방을 노릴 흐름이다. 다만 사우스햄턴의 측면 전개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졌다. WBA 수비 블록이 90분 내내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득점이 터지는 순간 흐름은 급격히 홈팀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세 번째 경기 스완지 대 포츠머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완지는 점유율 축구를 유지하지만 결정력이 늘 아쉬운 팀이다.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 자체는 안정적인 편이다. 문제는 박스 근처에서의 마지막 선택이 지나치게 단조롭다. 홈에서는 라인을 높게 올려 상대를 강하게 압박한다. 최근 수비 집중력 저하로 실점이 잦아진 흐름이다. 이번 경기는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포츠머스는 강등권에 머물며 시즌 내내 고전하고 있다. 수비 조직력은 나쁘지 않지만 역습 완성도가 들쭉날쭉하다. 롱패스와 세트피스를 통한 단순한 공격 전개가 주력이다. 원정에서는 수비 블록이 쉽게 내려앉는 패턴이 반복된다. 중원 압박이 약해볼 소유권을 쉽게 내주는 편이다. 한 골 싸움으로 끌고 가야 생존 가능성이 열린다. 스완지가 점유율을 확실하게 가져가며 경기를 운영할 흐름이다. 포츠머스는 라인을 내리고 역습에 승부를 걸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박스 근처 압박 밀도는 스완지가 훨씬 앞선다. 포츠머스의 단조로운 공격이 위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스완지가 꾸역꾸역 한 골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경기 와포드 대 셰필드 웬즈데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와포드는 홈에서 전진 압박과 공격 템포가 확실히 살아나는 팀이다. 측면을 적극 활용한 빠른 크로스 전개가 주요 무기다. 전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선제골을 노리는 유형이다. 홈에서는 득점 분포가 고르게 나오는 편이다. 중원에서의 볼 회수 능력도 리그 평균 이상이다.
이번 경기를 반등의 기점으로 삼으려는 동기부여도 확실하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리그 최하위권에 머무르며 시즌을 망치고 있다. 원정 수비는 붕괴에 가까운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득점력 자체가 극도로 저조하다. 극단적인 템백 전술로 버티는 게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박스 근처 수비 집중력도 경기 후반에는 쉽게 무너진다. 선제 실점 시 경기 흐름을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전력 차이가 매우 크게 느껴지는 매치업이다. 와포드는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이며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수비만으로 90분을 버티기 어렵다. 한 골이 터지는 순간 승부는 급격히 기울어진다. 다득점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경기다. 다섯 번째 경기 AS 모나코 대 갈라타사라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나코는 홈에서도 안정적인 빌드업과 전환을 동시에 가져가는 팀이다. 다만 이번 시즌 유독 무승부 비율이 높은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전방 압박 강도는 홈에서 확실히 더 올라간다. 빠른 공수 전환으로 상대 뒷공간을 찌르는 패턴이 핵심이다. 수비는 조직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만 마무리 결정력이 변수다. 이번 경기는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갈라타사라이는 강한 피지컬과 공격력을 겸비한 팀이다. 원정에서도 소극적인 운영을 쉽게 하지는 않는다. 전방 압박과 직선적인 공격 전개가 동시에 살아있다. 다만 이번 경기는 부상 결장이 많다는 변수가 존재한다. 수비 전환 시 속도는 이전보다 다소 느려진 모습이다.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모나코가 점유율과 압박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갈라타사라이도 역습 한 방의 위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 다만 결장 이슈로 전체 밸런스는 다소 무거워진 상태다. 팽팽한 흐름 속에서 한방 싸움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홈 이점을 가진 모나코 쪽으로 근소하게 무게가 실린다. 여섯 번째 경기 위니옹 SG 대 마르세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생길루즈는 강한 압박과 효율적인 역습이 팀 컬러다. 중립 경기지만 수비 조직력 자체는 매우 단단한 팀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피지컬 우위도 분명한 강점이다.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 데 능하다. 다만 개인 기량 싸움에서는 다소 밀리는 구도다. 실점 이후에는 전개가 급격히 단순해지는 약점도 있다. 마르세유는 점유율 기반 공격 전개를 중시하는 팀이다. 그린우드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의 파괴력이 강점이다. 측면을 활용한 전환 속도 역시 매우 빠른 편이다. 다만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이 종종 열리는 약점도 안고 있다. 중립 경기이지만 팬 응원 비중은 마르세유가 앞설 가능성이 높다. 개인 기량 싸움에서는 분명히 우위에 서 있다. 생길루즈가 강한 압박으로 초반 흐름을 끊으려 할 것이다. 마르세유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경기는 전체적으로 팽팽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해결사는 마르세유 쪽이 더 많다. 한 방의 무게 차이가 결국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